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면 바로 이 배터리 소재 업체와 직접 연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3월 4일 테슬라의 독일 기가팩토리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테슬라가 2019년 11월 발표 후에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독일 기가팩토리에는 4680 배터리 셀 공장도 증설 중이라는 소식도 있는데 최대 수혜주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테슬라 기가팩토리별 현황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프리몬트의 경우 캐파가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이고 증설보다는 가동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늘려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눈에 띕니다. 중국 상하이는 2021년 말에 80만 대 캐파, 2022년 말에는 120만 대까지 캐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탑재 모델이 주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2022년 가동 예상과 테슬라의 4680 배터리 내재화가 시작되는 공장 증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도 얘기를 빼면 섭섭하겠죠. 여기도 2022년 가동이 예상되고 베를린과 마찬가지로 4680 배터리 공장 증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독일 기가팩토리 조건부 승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건을 보니까 물 사용량, 대기오염 기준 충족이라고 하더군요. 3월 4일 기준으로 2주 안에 서류를 제출하고 환경검사를 최종 통과하면 생산 시작이 가능할 것 같네요. 지금 보이는 표는 테슬라의 전기차 캐파 및 생산량 전망 자료입니다. 프리몬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파 자체는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고 더 늘릴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상하이 공장은 2022년 말 120만 대, 2023년 말 150만 대까지만 캐파를 늘릴 계획으로 보이네요. 중요한 건 2022년부터 가동될 베를린과 오스틴 기가팩토리가 되겠습니다. 2022년 올해에 50만 대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전기차 생산량 총 230만 대 중 21%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2025년까지 베를린과 오스틴 전기차 생산량은 테슬라 총 생산량의 약 50%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캐파 옆에 생산량을 한번 보실까요? 생산 가동률이 높지는 않죠. 매우 넉넉해 보입니다. 2022년 147만 대를 기준으로 2023년에는 46% 증가한 215만 대를, 그리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288만 대,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350만 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망처럼 될 수 있을까요? 중국, 유럽, 미국 등이 포함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추이 및 전망 자료입니다. 2022년은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후로 38%, 25%, 19%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테슬라의 생산 계획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리뷰하고 있는 한화투자증권 보고서는 특히 미국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10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기차 보조금 지급 이슈가 가장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으로 최대 12,500달러가 지급 가능한 모양입니다. 원달러 환율 1,200원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GM의 전기차 볼트로 예를 들면 권장 소비자 가격 31,000달러의 자동차를 운반비를 고려하여 실구매가 19,495달러에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전기차 보조금이라면 새로 나오는 GM의 볼트 전기차를 중고차 평균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동안 미국의 전기차 매출 규모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유럽의 전기차 보조금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9,000유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이후 전기차 판매량 그래프의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변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캐파와 생산 계획, 그리고 판매에 대한 전망까지 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 공장 증설 관련 수혜주가 무엇일까 아니겠습니까? 그럼 잠깐 4680 배터리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4680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대비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주행거리는 추가적으로 16%가 개선된 배터리입니다. 테슬라는 이 4680 배터리를 1kWh 기준으로 기존 배터리 대비 56% 비용 절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절감은 셀 디자인, 음극재, 양극재, 공정 혁신, C2V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테슬라는 이 4680 배터리를 2022년 말까지 100기가 캐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차 한 대당 70kWh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테슬라의 목표 100기가는 테슬라가 만드는 차량의 100만 대 수준의 배터리거든요. 2022년 전기차 140만 대 생산을 계획하는 테슬라가 배터리의 자급자족은 불가능한 수준인 거죠. 배터리를 내재화한다고 해도 기존 배터리 셀 업체와 아예 결별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 4680 배터리를 개발하는 업체는 테슬라와 함께 개발 중인 파나소닉이 당연 앞선 상태이며 그 뒤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CATL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리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던 양극재 회사 LNF, 음극재 회사 포스코 케미컬, 분리막 회사 SKIET가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화한다면 바로 이 배터리 소재 업체와 직접 연락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업체를 알아볼 수도 있고 더 품질 좋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테슬라도 배터리를 처음 도전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 테슬라 구매팀장이라면 기존에 사용해서 문제가 없었던 소재 업체를 우선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품질은 보장이 된 업체들일 거라 가정을 할 테니까요. 하나투자증권의 보고서도 아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해당 4종목을 고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원픽은 LNF를 고르셨고요. 목표 주가는 30만원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그룹의 안정적인 원소재 공급망 확보 능력으로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도 눈에 띕니다. SKIET는 분리막 분야에서 이미 탑티어 수준이니까 유력할 것이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미 기사가 나왔죠. 오늘 자료는 하나투자증권의 이용욱님께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리뷰했으며 총 87장의 레포트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지만 2차전지 섹터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려봅니다. 내용이 상당히 알찹니다. 검색이 어려우신 분은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전구체 등 중요한 내용이 더 많았는데 다 정리를 하지 못해서 아쉽네요. 2차전지 밸류체인 내용을 영상 마지막에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